생각하는 증인의 경질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경질된 게 아니라 복잡한 과정이 있어 조금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0시 한 반경에 국정원장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 그만. 질문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이게 맥락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주신문 시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을까요? 예, 제주신문 넣으세요. 그러니까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이임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일 10시 44분경에 조선일보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과 다른 정무직들을 함께 불러서 증인에게 오보조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원하는 대답이 오보인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죠. 예, 조금 부가해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1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다시 일하자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있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크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부분이 그 조선일보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을 리크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조선일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에 그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이제 의원이 12월 6일 11시 8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제 말이 바뀐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장님께서도 또 오보라고 그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지요 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 사무실로 돌아온 이후에 전화를 하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가 아니고, 제가 12월 3일 날 분명히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 없이 홍 차장 이거 오보죠? 저는 세 가지 이유로 그냥 오보죠. 예, 오보입니다. 라고 했는 게 저 조선일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팩트를 보면 윤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그 부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국정원장도 거부한 듯, 그 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가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2월 6일 아침에는 그 보도가 오보였어야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 리크라는 말을 쓰셨는데, 네. 누설한다, 유출한다 그런 뜻을 그렇습니다. 쓰신 거죠? 예. 그렇게 좀 표현을 고치시고요.